저희 이제 상담계에서 우리 상담 법제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담 법제화가 여러 영역으로 나눠져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학교 상담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2019년도에 당시 이제 두 의원, 이철우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학교상담진흥법, 학교상담지원에 관한 법. 그래서 당시 이게 야당, 여당이 다 발의한 것이라서 야 이거 되겠다 생각했는데 되지 않고 끝났습니다. 당시 상담학회랑 상담심리학회가 같이 이 법의 어떤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때 이 법안 발의될 때 이제 공청회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도와주고, 뭐 저희도 도움 받으려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법제화에 대한 연구를 했고, 황준성, 엄기형, 또 이문미 교수님도 이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또 현재도 교육부나, 우리 이제 학교 상담 위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교육개발의 위티김센터나, 전문 상담교사들의 모임인 전문 상담교사 협의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이 학교 상담법을 만들자, 또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고, 또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학교 상담을 살펴봤고요. 지금은 이제 정신건강 상담사인데, 2013년도에 당시 보건복지부가 당시에는 이제 정신보건법이었죠. 이거를 이제 개정하는 것에 대한 고시를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한국상담학회랑 상담심리학회가 야 이거 문제 있다 하면서 이제 반대 서명운동도 하고 이제 성명서도 발표하고 또 공문도 접수하고, 마치 지금 심리학회 건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막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는 그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는 것을 막자 하면서 이렇게 모임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계속 그냥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거기에 정신건강 상담사라고 해서, 지금 정신보건요원이죠.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 임상심리사 있는 거기에다 우리 상담사도 넣자 하면서 정신건강 상담사 자격제도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도 이렇게 쭉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협의회도 만들고, 그때 이제 4개 학회가 같이 했습니다. 또 국회 공청회도 이목기 의원, 원식 의원, 또 여기 권성동 의원 등이 이제 도와줘서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토론회도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은 사실 이제 2014년도에 하려고 보건복지부가 하려던 건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정신건강 상담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자 해서 2014년부터 정신건강 상담사 자격제도를 실시를 해서 지금도 계속 몇몇 번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연수도 실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NCS라고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법제화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국가직무표준, 나중에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직무표준과 관련해서 2013년도부터 우리 상담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직업상담,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됐고요. 2015년도에 우리 심리상담도 개발됐는데,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러니까 2015년도로 넘어오면서 NCS가 중분류의 상담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혁신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안에 이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2014에서 15로 넘어가면서 뭔가 확 바뀌었는데, 상담이 중분류가 되면서 그 아래로 직업 상담, 청소년 지도, 그 다음에 저희 심리상담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것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상담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설립됐고, 그 전에 물론 상담 인력 무슨 자원개발위원회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요 NCS를 관리하는 어떤 기관이 있었는데, 2018에는 이게 현재 이름인 상담 인적자원개발위원회로 명칭이 이제 고쳐지면서 이제 따로 기관이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심상담 NCS 개정을 이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NCS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NCS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금 표현으로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으로 되어 있고요. 영어 표현은 National Competence Standards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산업 현장에서 우리 상담으로 본다면 상담실, 상담센터, 상담기관 등에서 상담에 관련해서 필요한 지식이 있을 것이고, 기술이 있을 것이고, 태도가 있을 것인데, 이게 그냥 혼란스럽게 있어갖고 이게 뭐지? 어떻게 봐야 될까? 잘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런 산업계 요구에 의해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를 개발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자, 이것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지식이 필요해, 이러이러한 기술이 필요해, 이러이러한 태도가 필요해 라는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 정리된 걸 가지고서 교육 훈련을 할 때, 그 다음에 자격을 부여할 때,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경력 개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것의 기준으로서 이것을 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의 이제 관련된 NCS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대분류상 07 사회복지 종교회, 중분류로 2번 상담회, 저희 소분류로 직업상담, 청소년지도, 심리상담인데, 지금 세 분류로 가보시면 직업상담에서 01 직업상담, 2번 청소년지도에서 2번 청소년 상담복지, 그 다음에 3번 심리상담에서 01번 심리상담, 요 세 가지가 저희 이제 저희 상담계 쪽에서 보는 우리 쪽 상담과 관련된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듯이 중분류 상담에 이 아래에 있는 소분류와 세분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청소년계에 보면 청소년 활동이나 청소년 진로 지원 이런 것이 이것이 상담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세분류에서는 분류 상담과 다르게 분류되어 있지만 적어도 중분류상으로 본다면 상담이라는 중분류에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담자라고 말을 할 때 이걸 다 포함해서 말해야 되나,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NCS 상담, 이 중분류를 관리하는 곳이 상담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는 우리 심리상담이나 청소년상담이나 직업상담만이 아닌 여기 취업발전, 청소년활동 이런 것도 다 관리, 관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들을 같이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NCS 심리상담이 뭔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NCS 심리상담이라고 할 때 심리상담은 뭐다 하는 게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심리사회적 문제 해소 및 성장을 위해서 전 연령의 개인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에게 전문적 상담을 기초해서 심리교육 및 예방, 심리치료 등을 수행하는 일이다. 자, 이 문장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문제가 있네, 좀 동의 못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걸 만들 때 어쨌든 많은 우리 상담 전문가들 또 실무자들이 협의를 해서 만든 문장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NCS, 즉 국가직무표준으로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물론 올해 개정 작업하면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국가 표준을 만들고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NCS 심리상담에는 능력 단위 12개가 있습니다. 이 능력 단위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라서 좀 어색한 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심리상담에서 무슨 일을 하니? 라고 할 때 대체로 한 12개로 나눠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담 안내라는 일도 있고, 접수 상담도 있고, 의뢰 연계도 있고, 개인 심리치료 상담도 있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12개가 정리되어 있고, 요걸 좀 더 자세히 가면, 자, 위기 상담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무슨 일을 하는 건데 라는 것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참고자로 제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청소년 상담복지도 마찬가지로, 자, 청소년 상담복지는 하면서 수행하는 일이다 라고 이제 정의가 내려져 있고, 여기는 24개의 이 능력단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심리상담보다는 좀 자세하게 되어 있죠. 또 직업상담 쪽으로 하면은 직업상담은 하는 일이다 라고 역시 정의가 내려져 있고, 여기에 지금 35개의 능력단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개수가 아까 심리상담 12개였고, 청소년상담복지 24개, 그 다음에 직업상담 35개, 계속 배로 이렇게 더블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직업상담이 35개인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보통 예전에는 시험 보는 검정형으로만 운용되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2급 직업상담사가 이제 과정평가형으로 바뀌었고, 바뀐 게 아니죠. 과정평가형도 생겨서 이제 시험 보는 것과 병행했었고, 올해부터는 1급 직업상담사 자격도 이 과정평가형이 병행이 됩니다. 과정평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능력 단위를 기초로 해서 약 600시간 정도의 연수 교육을 받으면, 물론 거기서 평가의 과정이 있지만 비교적 쉬운 평가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학원에서 이 자격을 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과정평가형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 600시간의 교육 과정을 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능력 단위가
적어도 20개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이 능력단위 직업상담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가정평가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사실 이 청소년상담복지도 처음에 2014 때 만든 것보다 이게 많아진 겁니다.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2016에 이 청소년상담복지 신자격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가정평가형 비슷한 것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좀 처음에 2014에 만들었던 것보다 많이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담사법 혹은 심리상담사법, 이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연구로 보면 2013년도에 상담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2015년도에 상담사 등의 처음에 지위 향상을 하기 위한 법률, 이것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법무법인 서희에서 심리상담사법을 2020에 연구를 했습니다. 요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까 저희 처음 시작할 때 김희석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양학회, 즉 상담학회,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가 공동으로 후원을 해서 2년간 저희가 후원을 했습니다. 나온 연구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보면, 저희가 2015, 16, 아까 이제 제가 정신건강 상담사 관련된 말씀을 할 때, 그때 이제 보건복지부의 어떤 정신보건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나온 그 어떤 움직임들, 또 여러 학회들의 모임을 지속해 나가면서 우리만의 법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면서 이제 법을 시도합시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 모임과 운동이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2016년도에 한국상담학회 연차학술대회 할 때 기획심포지움으로 상담의 법제화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발표를 워크숍을 심포지움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담사 법안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진흥협회라는 것이 창립이 되어서 이 법제화나 혹은 상담의 날이나 이 상담 단체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자 하는 것들이 시작됐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상담의 날이라고 하면서 8월 8일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을 형상화할 수 있다 해서 8월 8일에 상담의 날을 개최를 했고, 정책 세미나 상담과 법률이라는 것도 개최했고, 상담 정책 포럼이라는 것을 양 학회가 우리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1회는 이제 국회의원 정춘숙 우원식 의원이 도와주셔서 이제 정책 포럼을 했고, 2회 때는 양승조 박광훈 의원이 도와주셔서 정책 포럼을 국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2018년도에 상담의 날 계속 개최를 했고요. 2019에도 상담의 날 했고, 상담 정책 포럼을 이제 역시 3회 포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학회가 이제 우리 상담사법 연구를 같이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이렇게 이전을 했고요. 20년도에 사회 상담의 날 개최를 했고, 이제 올해 들어서 아까 김희석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회나 공청회 법제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히 시민 상담 혹은 전문 상담 분야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완전히 다른 분야라도 할 수 없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이제 법안들이 있습니다. 진로교육법에서 진로상담교사를 이제 규정하고 있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재활 상담사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어떤 전문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사회복지사들이니까 저희 상담과 직접 연관이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사회복지사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을 자기들이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연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이고요. 지금 이제 연구되어서 발표 내지 시도했던 법안들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신창현 의원이 정신건강 질환자 및 무슨 복지법, 현재 옛날 정신보건법이 그렇게 좀 긴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개정 발의를 하면서 심리상담소의 개설 운영에 대한 규제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당시 이것에 대한 이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여러 문제점이 있다 해서 결국은 이제 이건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창현 의원은 이제 이번 현 국회에는 이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이거를 추진하지 못하지만 아마도 당시에 이거를 백업했던 어떤 그룹에서는 아마 지금도 이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작년에 이제 한국상담심리학회가 보건복지부 용역을 받아서 심리 서비스 입법 연구를 했고 이것의 이제 어떤 결과물 혹은 뭐 과정상 나온 심리 서비스 법이 이제 현재 우리 상담계에서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